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아무도 보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냥 좋아서 하셨나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면 어느 날 문득 가을이 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조용히 다음 장을 넘깁니다. 자식들을 다 키워내고 나니 집안이 갑자기 넓어진 것 같고, 예전에는 당연하게 오르내리던 계단이 어느 날부터 한 발씩 신중해지고, 거울 앞에서 무심코 손을 들었다가 그 손등의 주름을 보고 잠깐 멈추게 되는 아침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낯설게 느껴지셨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치열하게, 뜨겁게 남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왔다는 무언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오래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가슴 어딘가에 이런 물음 하나가 조용히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나는 나를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했던가? 오늘 밤 저는 그 물음에 약 200년 전에 먼저 그 해답을 찾아 헤맸던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관적인 철학자라 불렸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는가를 가장 오래, 가장 깊이 파고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끝에 내린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따스했습니다. 시간의 스케일로 바라본 당신의 삶. 잠깐 시선을 조금 멀리 가져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인류가 처음 문자를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시간을 단 하루 24시간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자정의 문명이 시작되었다면 피라미드가 세워진 것은 새벽 1시고, 로마 제국이 흥망한 것은 이른 아침이며, 조선이 건국된 것은 오전 중반쯤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낸 20세기는 오후 11시가 훌쩍 넘어서야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신 수십 년의 세월은 이 하루짜리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될까요? 네, 채 1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그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당신은 한 사람으로 태어나 누군가를 사랑했고 아이를 키웠으며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고 지금 이 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인류의 긴 역사라는 강물 위에서 당신은 결코 작지 않은 하나의 물결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름이 역사책에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 곁에서 당신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이미 하나의 완전한 우주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시간을 향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며 자신을 탓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당신은 그 시절, 그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쇼펜하우어, 가장 고독했던 철학자의 비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의 항구 도시 단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당대 유명한 소설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없는 집안이었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살롱을 열어 지식인들을 초대하고 화려한 삶을 이어가면서도 아들에게는 차갑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홀로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가까운 친구도 많지 않았으며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처음 출간되었을 때 서점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고독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 사람이 매일 아침 어김없이 자리에 앉아 철학을 썼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혼자서 플루트를 연주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반드시 2시간을 걸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는 이 루틴을 40년 넘게 지켜나갔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무엇인가이다. 가진 것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그의 말은 이렇게 살아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의지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법, 취미의 비밀. 자, 이제 쇼펜하우어 철학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2가지 근본적인 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의지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굳센 의지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것으로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갖게 되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는 그 끝없이 흘러가는 욕망의 강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 의지에 이끌려 살아가는 동안 결코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자리, 더 큰 인정, 더 많은 재산.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나서 그 기쁨이 채 식기도 전에 다시 공허해지는 이유, 그것이 바로 의지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끝없는 욕망의 흐름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있다고. 그것이 바로 2번째의 힘, 심미적 관조입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름다운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드는 순간 인간은 욕망의 강물에서 잠시 걸어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이 흐를 때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겼던 순간들. 정원의 화분에 물을 주다가 꽃봉오리 하나가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괜히 혼자 웃었던 아침. 펜을 들고 종이 앞에 앉았을 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던 오후. 손뜨개질을 하거나 산책길에 낙엽을 밟거나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문득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했던 경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욕망의 감옥에서 잠시 벗어나 가장 자유로웠던 순간이.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취미라고 불렀습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시간을 때우는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취미는 의지의 지배에서 잠시 벗어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자유의 형태입니다.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 철학은
지금 이 밤 당신에게 아주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면서 오래 미뤄온 것들, 언젠가 시간이 나면 해봐야지라고 마음 한켠에 넣어두었다가 어느새 잊어버린 것들, 펜을 다시 들고 싶었던 마음, 오래된 노래를 다시 부르고 싶었던 마음, 그냥 혼자 어딘가를 걷고 싶었던 마음. 그것들은 사소한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영혼이 오래 기다려온 가장 정직한 갈망입니다. 혼돈 속의 질서, 그리고 곁에 남은 것들의 아름다움. 살아오면서 당신의 삶에도 참 많은 굴곡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한 날들, 열심히 했는데도 뜻대로 되지 않았던 시간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온 날들,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혼돈을 카오스라 부르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운 질서를 코스모스라 불렀습니다. 우주가 바로 그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혼돈처럼 보이는 광대한 우주 안에도 계절이 돌아오고 조석이 밀려오고 별이 제자리에서 빛나는 질서가 있듯이 당신의 삶에도 혼돈 속에서 조용히 당신을 지탱해온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곁에 오래 머물러준 사람들이었고, 아무리 지쳐도 내일 아침이 오면 다시 눈을 떴던 당신 자신의 힘이었으며, 그리고 어쩌면 오래전 당신이 좋아했던 그 작은 무언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처음 40년은 텍스트를 쓰는 것이고 다음 30년은 그 텍스트에 주석을 다는 것이다. 살아온 날들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비로소 그 텍스트를 읽을 눈이 생깁니다. 무엇이 진짜 소중했는지, 무엇이 사실 별것 아니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나답게 하는지. 그 답이 아마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당신은 아실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전화 한 통, 혼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매일 조금씩 이어가는 나만의 시간들. 지나간 젊음을 아쉬워하거나 떠나간 것들을 붙들려 애쓰는 것보다 지금 내 곁에 조용히 남아있는 것들과 천천히 눈을 마주치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의 두 번째 예술입니다. 오늘 밤의 위로, 그리고 내일로의 초대. 이제 다시 지금 이 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아마 조금 지쳐 있을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그 마음 한편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물음 하나가 조용히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밤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당신의 삶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어도 당신이 이 땅에서 살아온 수십 년은 단 한순간도 헛된 것이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마지막 저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현자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자기 자신으로 머무는 것을 배운다. 당신은 이미 그 배움을 살아내셨습니다. 긴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수많은 계절을 넘기며 그래도 오늘 여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지혜의 얼굴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남은 하루가 숙제처럼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는 내가 오래 미뤄온 그 작은 무언가를 조금 꺼내볼 수 있는 날이라고. 딱 10분이어도 좋습니다. 펜을 한번 들어보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거나 그냥 햇살 좋은 창가에 조용히 앉아보거나 그 10분이 당신을 의지의 강물에서 잠시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살면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당신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계절은 아직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당신의 밤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편안히 쉬세요.